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9절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땅에서 객이 되었다. 땅에서 객이 되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그네를 객이라고 하죠. 또 한편으로는 본향이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을 두고 가는 것이 또 객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걸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데 갈 수 있습니다. 객이라고 했으니까 땅에서 객이 되었다니까 우리 살고 있는 우리 환경이 이것이 우리가 객이 되어서 본향을 향한다, 천국을 향한다 할 때 살고 있는 환경이 천국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객은 분명히 본향을 향하는 병원 향했는데 땅에서 객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환경이 인간들이 누려야 되는 천국은 아니다 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의 객은 분명히 참 우리를 향해서 나타낸 표현이지만은 이 땅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천국을 반대하는 그런 땅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을 것다 이래 봅니다. 땅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사탄이 주도적으로 이걸 주동하는 그런 환경일 수가 있다. 이제 땅에서 객이 되니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주관하는 땅은 천국을 누리는 현재적인 우리의 삶에서는요, 이게 무관한 객과 땅과의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아마 다른 여러 가지하고 같이 연결해서 좋을 거예요. 이 성경 할 때는 요랬다가 저 성경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서 내가 땅에서 객이 되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또 다르게 현재적으로 우리가 개인이 접근해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데 개인들이 다 그래요. 어느 누가 지금 사는 데서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만족, 더 바랄 것 없는 완전한 어떤 삶의 형태가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 삶의 형태가 여전히 되어져서 영원히 가야 될 수 있는, 갈 수밖에 없는 삶이 분명하다. 이걸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한순간적으로, 한 시간, 아니면 한 10분 정도, 어떤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정말 만나고 싶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절구하는 그 즐거운 시간, 그 잠깐 지나면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지? 당장에 살아갈 걸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환경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나에게 당하는 벽, 삶의 벽, 살아가는 데서 나에게 다가오는 원수 같은 그 환경,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서 내가 철렁철렁할 때 바로 그것을 우리 연결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이 땅에서 객이 된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객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내한테 당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건 반드시 내가 극복할 수밖에 없는, 또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이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무너질 수는 없어. 이런 데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험으로 넘기든지, 안 그러면 내가 견뎌나가야 될 하나의 인내하면서 직성해야 될 환경으로 바라보든지, 땅에서 객이 되었다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를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요, 무게가 마치 그 멀리서 해일이 오고 있는데 아직 해일이 오고 있다는 것을 못 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해일이 오는 걸 봄에도 불구하고 저기 해일이 되겠나,
해일이 된 경험이 없으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게 쓰나미처럼 막 바다에서 들러오는 덮쳐오는 쓰나미로 말이야. 가까이 오면은 갑자기 확 덮치죠. 멀리서는 그냥 울렁울렁하는 이런 모습만 오니까 이게 육지에 와가지고 휙 덮칠 수 있는 그런 힘을요 못 느낍니다. 물속에서 그냥 일렁일렁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그 물 높이가, 물결 높이가 이게 예사롭지 않다. 일반 파도하고 다르다. 물결이 넘실넘실하게 오는 거예요. 일반 파도는 그냥 찰랑찰랑한데 해일은 그냥 넘실넘실하게 큰 산덩어리처럼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험 있는 사람은 그걸 봤다 하면요 보고 뒤돌아보고 할 것이 없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의 높은 산으로 가는 거죠. 산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노동시장을 외치고 슈퍼 비라를 외치면서 현재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대해서 대처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이 쓰나미가 올 거로 오래전부터 지금 대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직까지 이것을 지금 구조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일본과 한국 간에 또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떤 그 동맹이 한미동맹이 깨지고 일본과 한국 간에 그 여러 가지 우호 관계가 지금 막 완전히 바닥이 나는 이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표가 당장에 아무 변동이 없다고 이거 뭐 별거 아니네 하고 넘어갔다가는 그 8월 28일 이미 지났잖아요. 지난 주간에 8월 28일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일본의 그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된 그것이 실효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에 우리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이 조국 그 법무부 장관을 내정해갖고 지금 청문회 문제가 지금 막 나타나면서 온 국민들이 조국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면 안 된다 하는데 대통령은 임명하겠다 하고는 지금 뭐 강제적으로 막 날짜를 막 못 받고 이번 6일날 국회에서 청문회를 일단 실시를 해서 뭐 실시하든 어쨌든 간에 정말 문재인은 지금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그런 기세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6일 지나고 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경제는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어려워요.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환란이라니까 위기라니까. 이런 위기를 땅에서 계기되었다. 땅에서 계기되었다. 요 자세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무너질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가 여기 환란을 어떻게든 견뎌나가야 되는데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런 것을 개인이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떤 사태가 났다는 모르는데 오히려 문재인 지금 정권에서 조국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죠. 다행. 더 나가지 않고 여기서 문제가 뭔가 전체를 정리할 것 같은 시점 문재인의 정체를 문재인 인간 개인의 정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세력들의 정체가 지금 드러날 것 같은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지난주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산에 가서 요즘 제가 산에서 금호산에서 그래요. 제가 우리가 동굴이 있는데 동굴 밑에가 그 둔덕이 있는데 비가 많이 와갖고 냇물 때문에 빗물 때문에 막 씻겨 나갔단 말이에요. 그 냇물이 있어서 또 냇물이 치가지고 씻겨 나갔는데 그래서 다른 편에 있는 그 꼴짝에 있는 흙을 퍼가지고 지금 자루에 담아갖고 그걸 쌓고 있거든요. 지난주 그 지난주 한 주간에 하나씩 이제 흙을 파다 보니까 흙이 없어갖고 밑에 흙 밑에 있는 돌멩이도 막 파냈는데 지난주가 더 큰 돌 하나 파냈어요. 지난주간에도.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 바로 앞전에 토요일날은 그보다 더 큰 돌을 파냈다고. 옆에 있는 또 큰 돌을 파냈단 말이에요. 그걸 파낼 때 그런 거예요.
지난 주간보다 이번 주간 더 힘들었는데, 이게 틈이 있어갖고, 쇠 파이프가 있어. 큰 쇠 파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쇠 파이프를 갖고 건들긴 건드려요. 그래, 움직이는데, 이게 워낙 커가지고, 도무지 나올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나무 뿌리가 또 옆으로 썩 지나가가지고,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래, 몇 번 내가 하려다가, 이거 하다가 포기하려고, 이것도 이래도 안 되네. 또 힘을 내고 하다가, 또 안 될 끝에, 또 안 되는 것 같다. 또 포기하려다가, 한 돌 하나 퍼내는데, 그냥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이거 흙 파는데 애매하게 걸린단 말이에요. 포기하려다가 또 파고, 또 포기하려다가 또 했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응? 근데 깔짝깔짝 하면서 이래 쓰는 거 있죠, 이래 쓰는 거, 그거 이제 조금씩 변화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 이번에 이래 보니까 조금 달라졌다. 그 다음에 할 걸 또 기대를 가지고 또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달라지는 그 맛으로 사실은 조금 손대다가 최종적으로 끄집어냈죠. 그 끄집어내는 그런 건 내만 느끼는 거죠. 정체, 돌 모양도 이상하게 생겨갖고 아주 이상하게 생긴 모양을 떡해갖고 받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돌들도 막 받치고 있어갖고 결국은 그게 탄탄하게 붙어 있었는데 가에 돌도 덜내고 그 다음에 밑에 뿌리 있는 그걸 조금씩 해갖고 모양을 바꾸면서 앉아있는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지가 움직이니까. 있는 자리 그대로서는 절대 못 움직여. 조금씩 바꿔갖고 덜 냈는데 제가 그걸 덜 내면서 그런 거예요. 문재인 지금 2년차 대통령 되고 2년차에 조국이 걸린 게 이게 대한민국에는요 기회라 기회. 아니 법무부 장관 조국으로 안 나왔더라면은 지금 문재인의 정권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백성들이 몰라요. 백성들은 그냥 문재인 하나만 바라보고는 잘한다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있는데 아니 이런 조국을 이런 참 불법 덩어리고 여러 가지 비리 덩어리인 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 한다니까 청소년들이 여기서 반응하고 아니다 하고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만 안 하면요 청소년들이 끄떡 나누고 전혀 신경 안 썼는데 조국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이 이거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분명히 자기들 표시해야 된다. 서울대하고 고려대하고 지금 부산대하고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들고 일하는 거예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은 어떤 환란이든지 어떤 큰 벽이라도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명한 섭리는 있고 그 나라의 경제도 대한민국 현재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요거 하나 돌덩어리 하나 딱 들려버리면은 변화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 안 해도 문재인이 조국하고 분명히 별도로 어떤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아니 어째서 문재인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강행을 자기한테 불리한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매이갖고 마치 문재인 조국 어떤 투톱처럼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한 사람 넘어지면 한 사람 넘어지는 쪽 끝나지 않고 이제 두 사람 같이 넘어간다 돼 있어요. 두 사람은 넘어가겠어요? 그 뒤에 연결되어 있던 수많은 줄기를 해갖고 좀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감자 줄기 나오듯이 막 줄줄줄도 달려놓을 거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바로 설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요걸 잘 견뎌나가면은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처음처럼 회복은 안 되더라도 완만하게 떨어지더라도 이처럼 낭떠러지처럼 큰 쓰나미를 만난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우리는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공산주의 사회의 어떤 그 위치에서 그 입장에서 국가 경제를 바라보는데 농사 짓는 것을 지향하면은 앞으로 대대로 국가가
경제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다 하고 그것을 지향했던 것이 공산주의 사회가 거의 그렇게 지향했는데 그 농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뭐 조금 낙후되더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면서 지향했던 캄보디아에 그 khmer 루즈하고 khmer 정권하고 그 따라 나왔던 그 뭐야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하지 폴포트 폴포트의 그 킬링필드 2만 개 만들어서 사람을 170만에서 250만을 죽였던 800만 인구 중에서 170에서 200만을 죽였던 그 어마어마한 사태. 왜 그래 죽여야 되느냐? 정권을 유지하게 농사 짓는 사람만 있게 되려고 하니까 그것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가진 많은 지식인들이 국민으로서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죽이는 거예요. 정권을 유지하려고. 공산주의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문재인과 조국은 지금 그런 형태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이번에 딱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심하기다. 우리 국가에는 이거는 엄청난 기회다. 돌뿌리를 덜 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회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에 있어서 국가가 그럼 이 경제라고 하는 내용에서 경제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경제를 유지하면서 국가가 유지돼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없느냐? 우리가 그걸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경제를 유지하면서 또 여러 사람이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그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인정해주면서 전체가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50개 주라는 나라가 하나인 나라로 국가 단위로서 뭔가 통일적으로 나타내는 그 모습 그 내용을 우리는 앞으로 지향을 하게 되는데 그 구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그 다음에 슈퍼 비라라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이거는 한 사람이 그냥 내가 이런 이론을 떠들게 한 게 아니고 이게 대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시스템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은요 이거는 명약관한 거예요. 이걸 내다보지 않냐고 준비한다면요 이거는 엉터리인 거예요. 그게 내 한 사람이 지금 여기서 외치고 또 내가 코에 숨이 끊어서 내가 일단 하나님 앞에 소천져서 가더라도 누군가는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이 제도를 계속 이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조직과 연결되어서 적어도 참 경제 문제에 적어도 돈으로 일컫는 이 인류 사회에 살아가는 삶의 이 구조가 돈하고 연결된 경제 구조에서 떠날 수 없으니까 이 경제 구조에서 남아 있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도록 이것이 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어떤 데는 좀 많이 변화를 줬다가 조금 좀 모양을 조금 바꿨다가 그 다음엔 조금 기다렸다가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지내오면서 나타낼 거는 이제 나타내기가 시작하려는 때가 지금 조금씩 좀 다가오는 걸 보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현재 경제 대국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형성되었을까 할 때 다른 나라하고 대비되는 내용이 뭐냐? 미국이라는 나라 그래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이라는 나라 제도에서 영국에서 하고 있던 그 행정 자체를 행정 어떤 시스템을 미국에 그대로 옮긴 그 요소도 있지만은 그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것이 50개 주락하는 그 주가 하나하나가 독립된 어떤 자치구 그것이 오랫동안 발달한 거예요. 자치주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지방 자치제 이렇게 해갖고 지금 현재 도시 단위로 시 단위로 안 그러면 군 단위로 어떤 이 자치력을 좀 양성시키면서 자급자족하도록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는 이렇게 많이 날아가고는 절대로 자치구가 될 수 없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영국도 알고 보면은 미국의 모습을 미국이 따라온 영국도
그 땅덩어리를 결국 4등분한 거예요. 4등분. 근데 그것을 이제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 크니까 50개 주로 나눴단 말이죠. 근데 50개 주로 나눈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급자족 있죠. 자급자족. 어떤 자치구 안에 자치들이 자기들이 수입을 만들고 자기들이 그것을 집행하고 그리고 전체 연방대로 또 통치하는 여러 가지 기구가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것이 한 나라 단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표현, 미국을 나타내는 표현, USA라고 그러잖아요. USA, United States. 이 스테이터스가 이제 주의 주, 또 나라, 땅덩어리, 이런 토지, 다른 게 스테이터스. 이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이 내용, 즉 50개 주라는 것이 유나이티드, 하나의, 이 하나로 유니트, 단위, 유니트라고 하는 이것에서 유나이티드가 발음이 그래 되는데 여러 개 주가 하나로 불러지는데 그것이 뭐라 부르냐? 아메리카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라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미합중국이라 미국이라 부르면서 합중국 서로 간에 단위 자치구들이 자치 지역주가 모아져서 하나로 불려준다. 미합중국이라 부르는 것이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부르죠. 이걸 가지고 또 문재인 계열에 있는 사람들 연방제를 해가지고 바로 요 내용을 갖고 연방제를 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남한을 하나로 각 주로 별도로 하면서 이걸 하겠다 하고 지금 주장했던 그걸 또 시행하려고 하고 애쓰면서 그걸 지향해서 지금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꼭 나서야 되는 요소를 지금 가지고 막 그렇게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에서 요 내용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캄보디아에서 나오는 크메르 정권도 폴포트로 해서 2만 개의 어떤 킬링필드를 만들려고 했던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 자기 나라, 다른 나라하고 관계없이 그만 자기 나라만 독립적으로 자급자족하는, 그래서 농사는 잘 되니까, 농사는 자기 나라의 어떤 큰 무기니까 다른 나라하고 손을 다 끊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겠다 해서 방향을 그래 잡았다라는 것은 나라가 자기들만 하면 통치하고 다음 때에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농사 짓는 나라로서 계속 가야지. 요거 유지, 체제 안정 나름대로 바라는 거예요. 지금의 문재인하고 조국도 바로 그걸 바라는 거예요. 남한에서 나타나는 지금까지 진행한 그 자체는 전부 부인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그 정치적인 체제를 가지고 북한하고 연결해갖고 연방제로 해서 나가는 거, 이렇게 하면은 남북이 좀 평화가 조성되고 안정될 것이다 하는 그 계산, 완전히 여기 뭐 집에서 앉아가지고 노트에다 가리가리하는 머릿속에 있는 어떤 논리죠. 절대 될 수 없는, 그렇게 하고는 어림도 없는 그런 걸 일단 체제 유지하는 방안으로 자꾸 나간 거란 말이에요. 이 체제 유지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그걸 우리가 선례를 본단 말이에요. 1774년도에 해방돼가지고, 독립돼가지고, 지금에서 한 200 몇십 년, 200 몇십 년 동안 그 남겨있는 역사를 봐서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영국에서 그대로 본따가지고 자기들이 자치구를 해갖고 남북정기금을 치를 정도로 자치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던 그런 국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시사하는 것은 뭐냐? 좋은 정책에 대해서, 좋은 제도에 대해서는 이걸 만들 때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요, 누구든지 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거는 경제상황에 적응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가 어떤 지경이 있더라도 통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통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참 중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 위치에서는요,
캄보디아 같은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족 같은 그런 어떤 주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마찬가지라.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 내용은 결국은 인류가 경제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돈 많이 받는 사람, 돈이 적게 받는 사람, 삶의 이 형태가요, 분명히 차별이 납니다.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올라오는 사람 놔놨고, 위쪽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경제활동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놔놨고,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는 밑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많아지면서 지금 일어나면요, 사실은 거기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도저히 이래갖고는 어떻게 살겠노 하는 정말 그 절벽을 만나는 그런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미리 내다보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 또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그게 영향을 되도록 받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그 경제활동도 되고 그런 삶의 보람을 느끼고 하는 이 내용을 유지하는 제도, 그걸 우리가 지향하는 거예요. 그 제도를 남기려는 거예요. 개인이 뭐 쓰여서 경제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그 뛰어들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뛰어들어가고 이런 제도가 되도록 내가 분명히 기회를 해야 돼요. 구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 주인공. 그 제도 자체가 정말 예수님 모시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참 낮은 자리에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해가지고 되는 거 보니까 그동안 이력을 보니까 저 사람들의 방향이 분명하니까 나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참여하고 개입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감 느끼 스스로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